도내 초등학교 여학생이 같은 마을에 사는 10대 남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따르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릉 경포호의 해초류가 이상 번식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긴급 제거 작업에 나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준공을 앞둔 원주 기업도시의 치안과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구 3만 명을 바라보는 신도시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5세 케이블카 사업 승인 촉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양군민 2천여 명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 경포호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석호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뒤섞이는 곳인데요. 최근 경포호에 바닷풀이 급속도로 번져 지자체가 긴급 제거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대표적 관광지인 경포호수. 수면에 녹색 바닷풀이 떠다닙니다. 뭐 같아요? 저거요, 이끼. 파래같이 생겼어, 맞아요. 파래. 물에 떠있는 풀들의 정체는 바로 염주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번식하는 해초의 일종입니다. 바닷풀이 급속히 확산하자 지자체가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초가 워낙 많이 자라다 보니 일반 보트로는 작업조차 힘든 상황. 해초가 걸려가지고 모다가 돌아가면은 스쿨에 걸려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물속에는 가라앉은 해초 때문에 불과 바로 앞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염주말 제거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배 위입니다. 이 뜰채를 물속에 넣으면요, 물 안에 있던 염주말들이 이렇게 한가득 끌려 올라옵니다. 이처럼 경포호수에 해초류가 번식하기 시작한 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한 달 전쯤. 급속도로 양이 늘어나자 지자체도 해초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기온이 좀 내려가면은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계속 그 번지 현상이 나타나서 현재 그 인력 8명을 투입을 해서 일요일부터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연주말 번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거 작업에 착수한 지 3일째, 지금까지 2톤가량의 염주말이 수거됐습니다. 수거된 염주말은 건조 작업을 거친 후 폐기될 예정입니다. 인체에 해롭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단지 그 염주말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수중에서 다시 이제 분해되거나 부패가 돼서 때 아닌 바닷풀 이상 번식에 강릉 경포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남학생들이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2달여에 걸쳐 벌어졌는데요.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대 11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3월 말부터 5월 사이. A군 등은 초등학생인 B양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11명은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자퇴한 지역 선후배 사이로 B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개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일부가 피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가해자들이 이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실은 B양의 잦은 결석에 학교 측이 상담을 진행하며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6월부터 피해자의 병원 치료를 지원해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부터 경찰 수사 과정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교육당국은 학폭위를 열기 전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을 꾸준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 등 별도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의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
하지만 청소년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꼭 징벌이나 형벌을 강화함으로써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청소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나 안전망이라든지 조금 더 촘촘하게.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가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27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오색 케이블카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케이블카는 최소한의 훼손으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지금까지 검증된 최선의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양양 지역 주민과 추진위 등 주최 측 주산 약 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진아 군수와 정준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은 사업 승인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 지역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5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8월 말 현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1,378명으로 체불액은 52억 7,4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대부분은 건설 현장과 편의점, 식당 등의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청산 활동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전관리를 위반한 도내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단속을 벌여 도내 주유소 27곳에서 안전관리 위반 사항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야간 고객이 주유할 때 안전관리자 등이 자리를 비워 감독하지 않았거나 변경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한 행위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6건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난주 원주 기업도시의 콩나물 교실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준공을 앞둔 원주 기업도시의 치안과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신도심에도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원주 기업도시에는 이미 7,1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입주민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주상복합 상가와 대형 상가들도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인 기업도시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선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서 지구대와 119 안전센터입니다. 기업도시 내 아파트 그리고 원룸촌들의 입주는 거의 다 마쳤거나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공사 현장이 많아 치안과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치안 업무는 원주경찰서 문막지구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와 문막지구대 간 거리는 약 12km 정도, 출동하는 데만 20분가량이 걸립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2017년 경찰청에 지구대 신설을 신청했지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구 비중이 높아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도둑이나 성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이사 오면서 그런 신상 정보가 공개는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지켜줄 그런 치안센터가 없으니까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근처 막 이런 주유소나 이런 근처에서 불이 나고 이런 것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오는 거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파출소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화재와 구조, 구급 업무는 문막 119 안전센터 산하의 지정 지역대에서 담당합니다. 인력과 장비도 부족한 데다 출동 소요 시간도 10여 분이 넘게 걸립니다.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 수요가 많이 생겨서 저희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119 안전센터를 거기다가 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세워지면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사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책 반영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119 안전센터, 우체국, 또 치안센터 이런 게 주민이 3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건 기본 계획이 너무 안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의 그 생활 불편 해소에 위해서 공공시설이 빨리. 내년이면 인구 3만 2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주 기업도시.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소비자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2,5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한 건설사는 분양 대금의 10%를 내야 하던 계약금을 1차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는 정액제를 도입했습니다. 중도금 이자 역시 후불제에서 전액 무이자로 변경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주 혁신도시에 855가구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미분양 세대한의 입주 후 잔금을 3년 뒤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일반 정육점, 정육식당 등에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 등입니다. 강원도 민생사업경찰팀은 이번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춘천중학교 학생수영장에서 강원 명진학교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안전 강사와 학생을 1대1로 연결한 교육은 물 위에서 걷기와 호흡하기, 물에 뜨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적십자사는 생존 수영 교육이 시각장애 학생들의 물 적응력을 높여 예기치 않은 수상 안전사고 발생 때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뚜르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총 510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뚜르드 DMZ는 국제 사이클 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 대회입니다.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라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코스는 지난해보다 31km가 연장됐으며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동호인 선수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뚜르드 DMZ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속초시는 수소연료 전지차 지원 사업으로 총 35대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 넥소 단일 차종으로 대당 4,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까지 속초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또는 기업체로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소연료 전지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 등록 사용 본 거지를 속초시로 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군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6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경유차 370대를 조기 폐차할 방침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차량입니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여야 합니다. 횡성군이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9월, 10월 2달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하고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면 소득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올여름 원주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신고 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지난 3일 14살 유모양이 소금산을 오르다 잠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이송됐고 16일에는 38살 김모 씨가 소초면 야영장에서 텐트를 친 뒤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4건의 신고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만큼 한낮에는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해외 기업체의 단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SAP그룹 직원 1,300여 명이 26일부터 3회에 걸쳐 강원도를 방문해 설악산과 남이섬,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또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6개국 15개 기업에서 포상 관광 기회를 얻은 15,000여 명이 올해 말까지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이후 향상된 숙박과 교통 인프라 등이 해외 기업의 단체 관광객 유치 기회를 높일 것으로 보고 세일즈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효율적인 경영 혁신을 위한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국민혁신단 60여 명을 포함해 청년혁신단과 내부혁신단 각각 30명입니다. 접수는 강원랜드 홈페이지 공고란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최종 결과는 9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지역경제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고 강원랜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혁신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도내 곳곳으로 오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는 한층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가을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며 우리 지역에 큰 피해 없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속초와 강릉 21도 선의 분포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속초, 강릉 29도, 원주 28도로 이제는 낮에도 큰 더위 없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며 갈수록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서 지역 목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도 목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고 30도를 밑도는 등 무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강원 전해상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파도의 높이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가을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많게는 300mm 이상, 전남 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면서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남아있는 낮더위를 식혀주겠고 전국적으로 전날보다 많게는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한낮에도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지만 큰 일교차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해상과 동해 중부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 비 소식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